여기 한국의 광주국제양궁장. 훈련장에는 선수들의 낮은 심호흡 소리와 활 시위를 놓는 팽 하는 소리만이 울리고 선수들은 비장한 눈빛으로 관역을 향해 활 시위를 당깁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고요한데요. 그때 웬 한국 남자가 다가와 곤히 잠든 외국인 여성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칩니다. 인기척을 느껴 눈을 뜬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내 남성을 밀쳐 버스를 탈출하듯 뛰어나오는데요. 버스에서 탈출한 여성은 눈앞에 보이는 낯선 풍경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네요. 과연 이 외국인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양궁 국가대표 코치인 아비게일이라고 해요. 저는 2024년 여름에 개최될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양궁의 중심지인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말았죠. 처음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국의 국가대표 코치로 부임한 이후에 해외 전지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선배 스태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선수단이 생긴 이후로 외국에서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양궁 스타들을 배출한 곳이고 양궁 실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훈련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세계 최강 한국의 양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의 실력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회로 느껴졌거든요. 저도 미국에서는 손에 꼽히는 양궁 선수였고 지금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글로벌한 스타 선수와 살을 부대끼며 훈련한다는 건 정말 드문 기회예요. 저희 감독님은 한국분이신데 감사하게도 감독님이 훌륭한 실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셔서 두 나라의 양궁협회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소중한 전지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양국의 양궁협회와 저희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 양궁의 메카인 한국으로의 전지훈련이라니 저는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 선수단과의 경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동료 스텝인 조셉과 휴게 시간에 전지훈련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훈련 중 쉬는 시간이 생기면 꼭 서울 명동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명동 교자의 칼국수와 만두를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셉의 말이 전지훈련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제 동료는 전지훈련 장소는 서울이 아닌 광주국제양궁장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구글맵을 켜더니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이나 걸린다면서 친절하게 화면까지 보여주었어요. 저는 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브리핑 때도 최근 한국과 미국 선수들의 방대한 데이터 자료를 준비하고 비교하느라 훈련 장소가 광주라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이었죠.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동료는 자신 있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기왕 가는 거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접했던 서울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랴부랴 구글에 광주를 검색해봤지만 별로 나오는 자료도 없고 그나마 검색된 사진과 영상을 보고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보다는 훨씬 낙후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코치로서 전문 지식 확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팀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것이니 다른 즐거움은 포기하고 훈련이나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지훈련 장소에 실망한 제 마음이 조금 철없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티는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다른 기대감은 모두 접은 채 오직 훈련만을 생각하며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저희가 섭외한 현지 코디네이터를 만나 전지훈련 장소인 광주까지 이동하기로 했어요. 광주에서부터는 한국양궁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기로 했지만 저희도 한국에 너무 많은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광주까지는 저희가 섭외한 한국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지훈련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수화물로 붙였던 짐들과 훈련 도구들을 챙겨서 공항을 떠나 광주로 출발하려는데 한국 코디네이터의 말이 전세 낸 고속버스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공항의 통유리벽 너머에 광주라고 써진 커다란 고속버스 한 대가 보였죠. 저는 다음 행선지는 당연히 국내선 비행기나 고속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줄 알았어요. 긴 비행으로 지쳐있던 찰나의 고속버스라니 저는 고속버스 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버스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탑승해야 해요. 미국은 집이 없는 홈리스 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고속버스는 노선이 길다 보니 노숙자가 탑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비행기나 기차를 탑승하고 고속버스는 탑승을 꺼리는 분위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여행객이 많이 탄다는 인식이 강하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터미널도 대부분 우범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운이 안 좋으면 버스 안에서 대마초를 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마초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시겠죠? 이런 날은 후각을 포기하고 몇 시간을 고통 속에서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승객은 되도록 제 근처에 앉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미국 고속버스가 더 최악인 건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고 탑승 내내 화장실의 암모니아 냄새에 시달려야 해요. 아주 가끔 운이 좋은 날 청결한 버스와 선량한 승객들을 만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리 다른 나라에 왔다고는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런 대우는 심각한 거 아닌가 너무 실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는 별도의 버스 터미널이 없는 공항 출구였거든요. 따로 버스 터미널이나 승강장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고속버스를 탑승하다니. 미국보다 인프라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준비된 버스를 탑승하려고 게이트에 나갔다가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마주했어요. 미국의 공항 버스터미널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해 보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버스 승강장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이트 밖의 도로가 승강장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더욱 놀랐던 건 공항에서 각 도시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거였어요. 이건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 미국의 고속버스와 터미널, 승강장 근처는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많아요. 공항 근처에는 갱단이나 범죄 조직 또는 소매치기가 많아서 단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내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어떤 버스 회사는 공항 근처에서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나 총구 등 범죄에 대한 방어 지침을 내려주는 곳도 있어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버스 출입문을 훤히 열어두고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니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버스를 훔쳐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무방비 상태로 보였던 거죠.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준비를 마친 버스들이 가지런히 서 있고 그 앞으로는 승객들이 질서 있게 서서 탑승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버스는 출발 시간이 되기 한참 전부터 버스 출입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렇게 버스 출입문을 열어두는 건 버스를 훔쳐가라는 뜻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버스 승강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는 따로 준비된 대형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은 계속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가을의 시작이라 늦여름의 날씨였거든요. 무거운 양궁활과 케이스 등을 옮겨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런데 시트에 앉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자 시트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쿨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미국 고속버스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거든요. 게다가 미국 버스에는 좌석별 커튼도 없어서 뜨거운 햇살이 비쳐도 그냥 눈을 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고속버스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좌석마다 창문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늦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게다가 각 좌석 앞에 설치된 태블릿 모니터로 원하는 영화를 보는 선수도 있었고 와이파이를 연결해 한국의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컵홀더와 가방걸이, 독서대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마치 도로 위에 비행기를 탄 듯한 기분이라서 고속버스를 탄다고 싫은 티를 냈던 한국 코디네이터 분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버스는 광주국제양궁장으로 출발했고 긴 비행에 지친 저희 훈련팀은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직은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날 광주국제양궁장으로 발을 디뎠죠. 첫 훈련이라서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쟁쟁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양궁 훈련을 할 수 있다니. 훈련장에는 선수들의 낮은 심호흡 소리와 활 시위를 놓는 쨍한 소리만이 울렸고 우리 선수들의 눈빛은 비장했어요. 광주 출신인 기보배, 안산, 이승윤 등 우수한 선수들이 제 앞에 있었고 그들과 어울려 훈련하면서 한국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를 지켜보았어요. 특히 놀랐던 건 한국의 양궁 훈련 시스템이었는데 한국양궁협회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관중 소음, 현장 안내 멘트, 카메라 셔터음, 꽹과리, 경적 소리 등을 녹음해서 틀어줬어요. 경기 중 다양한 소음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죠. 이런 훈련은 단순히 다양한 환경에 선수를 노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익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양궁협회와 코치진의 자세, 선수들의 태도에서 선진 스포츠 문화를 배울 수 있었죠. 특히 이들과 훈련 시간 이외에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너무 떨렸는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다가가 훈련 방법과 멘탈 컨트롤,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해 물어보았고 한국 선수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평소에는 동네 친구처럼 편안한 태도였던 선수들도 경기장에만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었어요. 가까이에서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보니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은 훈련할 때의 집중력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한국의 국제양궁장은 시설도 크고 현대화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선수들만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주는 양궁협회와 코치단의 모습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선수들도 최고의 기량을 보이기 위해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양궁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졌고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처음 전지훈련을 시작할 때는 320점대의 기록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훈련장에서는 평균 330점대의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빠른 슈팅 타이밍과 경기장에서의 멘탈 관리법 등을 배운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거죠. 약 열흘 정도의 짧은 훈련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기에 훈련은 다소 촉박하고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광주여대 양궁 선수들과 훈련을 마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광주여대 선수들이 안내해준 시장에 들어가자 맛있는 먹거리와 즐거운 볼거리가 가득했죠. 골목마다 떡볶이, 호떡 튀김 등 맛있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고 광주여대 선수들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맛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특히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면서 속은 너무 달콤한 호떡에 매료되었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 하니
광주여대 학생 한 명이 다음날 호떡 밀키트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한국 마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 가서도 만들어 먹어보라고요. 저는 서울이 아닌 광주로 전지훈련을 온다고 실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훈련 마지막 날, 우리는 선수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많은 사진도 찍었어요. 그렇게 감사한 훈련의 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처음 광주에 내려올 때의 마음과는 달리 광주에서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깨끗하고 쾌적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광주에 내려올 때는 지쳐 잠들었지만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쉬움이 가득해서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공항으로 향하는데 전지훈련 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나 봐요. 일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치며 흔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저를 깨웠고 일순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가장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서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고 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버스 밖으로 뛰어나왔고 제 앞에는 우리 선수단이 3355 저만치 앞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낯선 나라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너무 놀라고 말았죠.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대형 쇼핑몰 같은 건물이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든 채 휴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앞선 동료들을 쫓아가서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고 감독님은 여기가 한국의 휴게소라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휴게소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조그만 먹거리들을 파는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이 있을 뿐이고 휴식을 취하려면 공터처럼 생긴 공원에서 잠깐 쪽잠을 청할 수 있는 정도예요. 한국은 고속도로 중간에 대형 휴게소를 설치해두고 한식, 양식, 분식 등 종류별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 키즈 놀이터, 편의점, 최신식 화장실, 심지어 주유소까지 한 곳에 있으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모든 걸 한 곳에 모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한국이야말로 전지훈련이 아니라 여행으로 꼭 와야 할 곳이라며 입을 모았는데 감독님은 한국에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며 왜 놀라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감독님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양궁이 지금까지 발전한 데는 엄청난 노력이 뒤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양궁은 비인기 종목이고 실력도 그저 그랬는데 1985년부터 현대차 그룹이 양궁에 엄청난 지원을 했고 비인기 종목이었던 양궁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자기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세대로서 한국양궁협회의 성장은 수많은 스포츠협회와 프로스포츠 운영기구들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 우수한 인재 발굴, 첨단 장비 개발, 적극적인 투자와 공정한 운영 등 한국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감독님의 결연한 눈빛과 힘있는 말투에서 한국인들의 뚝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양궁 지도자로서 한국 양궁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한국 양궁이 오늘날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양궁을 어떻게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보니 한국 양궁은 잡음이 없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대요. 공정한 선발 방식과 철저한 훈련으로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자로서 한국의 훈련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장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미국 양궁 저변에서 좋은 환경과 지원이 갖춰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겠죠?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서 느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스포츠는 약물 문제와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저는 양궁 지도자를 넘어서 한 명의 스포츠인으로서 모든 스포츠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정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의 양궁만큼만 투명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아비게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인 한국의 양궁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비게일 씨의 소망처럼 앞으로는 모든 스포츠가 한국의 양궁만큼만 정직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가 행복하게 플레이를 하고 많은 팬들이 즐겁게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감동 특공대의 윤아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